거의 40년 동안 헤어져 지내던 찰리라는 코끼리가 송아지 시절 자신을 사랑스럽게 돌봐주었던 보호자와 재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아무리 냉담한 사람이라도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라이언 카터는 어린 코끼리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회의와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코끼리는 표정이 풍부하고 온화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추억은 마치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이언은 63세의 나이로 거의 40년 만에 젊은 시절의 추억이 울려 퍼지는 마법의 대륙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를 아프리카의 야생에서 보낸 젊은 시절의 신나는 날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 초반에 직접 키우던 고아 코끼리 찰리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라이언은 그린필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헌신적인 젊은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자 야생은 그의 영혼을 키워준 스승이었습니다. 찰리는 단순한 코끼리가 아니라 라이언의 동반자이자 조용히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이언의 삶은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긴 여정의 한가운데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찰리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코끼리가 보호구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죠. 마치 가슴 속 무언가가 찢겨나간 것 같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찰리는 39년 전 다른 보호구역으로 이송된 이후로는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지금까지 라이언의 머릿속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찰리가 아직 살아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라이언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수명이 길긴 했지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능숙했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죠. 보호구역에 도착하자 20대 후반의 젊고 활기찬 레인저 엠마가 그를 맞이했고 그녀는 그의 전 동료였던 맥스의 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의 밝고 친절한 미소는 라이언이 몇 년 전에 떠났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과 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엠마의 목소리는 과거의 감미로운 메아리로 가득했습니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라이언은 엠마와 함께 대피소의 조용한 길을 걸으며 주머니에서 약간 빛바랜 찰리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찰리는 강아지처럼 저를 따라다니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는데 그는 항상 저를 찾았어요. 항상이요. 엠마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조심스러운 표정을 놓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며 잠시 멈췄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언,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거의 40년이 지났어.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은 평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라이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찰리와 나눈 특별한 유대감, 그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감은 한때 코끼리의 장난스러운 눈빛과 라이언의 목소리에 대한 코끼리의 즐거운 반응으로 나타났었죠. 그런 유대감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지워질 수 있을까요? 라이언의 마음속에는 아니오라는 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유대감은 시간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했습니다. 주요 구역에 다다르자 엠마는 조용히 라이언을 향해 찰리가 약 1년 전에 보호구역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찰리는 지금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코끼리 중 한 마리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찰리는 특정 장소와 사물을 알아보는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라이언처럼 인간에게 반응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라이언의 희망을 꺾는 대신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를 만나야 해요. 라이언은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라이언은 그린필드 보호구역에 먼지가 쌓이고 낡은 길을 따라 걸으며 과거의 기억이 생생한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이곳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지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관광객, 학교단체, 연구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기억하는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라이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아침을 옛길을 따라 걸으며 보냈습니다. 한때 어린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던 관리실에 들른 그는
찰리의 장난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찰리가 주방에 몰래 들어가 바나나 바구니를 훔쳤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훈련 케이지를 지나면서 그는 장난기 가득한 어린 코끼리들을 보며 찰리의 장난기 가득한 에너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시절이 아득한 기억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 엠마는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이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오랜 친구 맥스가 은퇴 후 보호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맥스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불꽃은 여전했습니다. 오랜 친구는 세월도 거리도 가늠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라이언, 맥스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정하게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벙커가 얼마나 변했는지, 세월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필연적으로 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Our Lion. 맥스는 온화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찰리를 가까이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더 현명해지긴 했지만 더 내성적이기도 하죠. 세월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한때 공유했던 유대감은 이제 찰리에게는 먼 추억일지도 모르죠. 맥스의 말이 라이언의 가슴을 비수처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찰리의 눈에서 반짝이던 기쁨의 빛과 라이언의 목소리에 대한 흥분된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감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시간이 정말 그렇게 쉽게 우정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의 희망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라이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되찾으려는 열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라이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코끼리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져온 과거의 상징인 오래된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보호구역에서는 방문객들이 코끼리를 공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은 찰리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가족, 어린이, 사진작가, 심지어 기자들까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들의 수다로 행사장은 가득 찼습니다. 코끼리가 등장하자 관중들의 흥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라이언의 눈이 군중을 훑어보던 순간 키가 크고 웅장한 코끼리가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코끼리의 크기와 나이, 길고 우아하게 휘어진 앞니, 두껍고 풍화된 피부, 익숙한 우아함이 느껴지는 움직임에 라이언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잠시 멈춰서서 군중을 훑어보다가 라이언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듯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라이언에게는 희망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찰리가 그를 알아본 걸까요? 그는 경기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엠마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엠마는 행사가 끝나면 라이언에게 다가가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라이언은 찰리가 놀라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찰리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갤리, 나야. 기억나요? 코끼리의 귀가 꿈틀거렸지만 라이언을 알아본다는 명확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군중은 흩어졌고 몇 명의 수행원과 남은 코끼리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끼리와의 유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까지였을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코끼리가 찰리의 옆구리를 찔렀고 찰리는 몸통이 라이언을 향해 살짝 들리면서 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불꽃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엠마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라이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라이언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찰리의 자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라이언을 향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마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주변 환경은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이언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찰리가 화가 났을까? 지난 세월의 기억을 잘못 판단한 걸까? 한 발짝 물러서려는 찰나, 찰리의 거대한 몸통이 갑자기 라이언의 허리를 감싸고 라이언을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뒤집히고 라이언은 공중에 매달려 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작은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공포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일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가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공중에 떠있는 찰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불확실성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리듬을 타며 이 거대한 생명체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찰리가 오랜 친구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귓가에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과 함께 라이언은 필사적으로 숨을 참으며 찰리의 눈에서 기억의 조각 같은 신호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자 그 강렬한 침묵의 순간 찰리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라이언에게 호스를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라이언이 바닥에 닿았을 때 무릎은 떨렸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고 잊고 있던 숨이 폐를 가득 채우자 평온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긴장감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레인저들은 안도의 한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감탄이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엠마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찰리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질까봐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찰리는 라이언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둘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유대감은 순수한 사랑과 우정의 힘으로 세월의 거리를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방금 무슨 일이야? 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걱정과 호기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여전히 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더니 속삭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그리움과 갑자기 떠오른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칼리는 거대한 체구를 라이언 쪽으로 살짝 기울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 같았던 이 남자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수십 년의 거리를 좁히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찰리의 딱딱하고 살아있는 피부를 만지며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찰리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 자신을 알아본 걸까? 라이언의 입술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지만 그 말은 너무 강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찰리, 난 널 잊지 않았어. 라이언의 눈에는 이 순간의 기적뿐만 아니라 찰리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다는 사실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찰리의 눈에서 망설임이 익숙한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세월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끼리의 몸통이 라이언의 얼굴을 향해 부드럽게 다가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만졌습니다. 라이언은 찰리의 몸짓을 느끼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손길에 담긴 사랑과 추억을 느꼈습니다. 주변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방문객, 레인저,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 코끼리 사이의 유대를 넘어 시간과 기억, 사랑이 불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감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찰리는 라이언이 어린 코끼리가 송아지였을 때 자신에게 꼭 껴안고 있던 시절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독특한 소리를 깊게 내뱉었습니다. 주변의 관중들은 뭔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 희귀하고 생생한 유대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며 후손을 위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엠마가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가 누구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기억하는 것 같아요. 라이언은 기쁨과 안도의 물결을 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찰리예요. 제 옛 동료가 아직 저 안에 있어요. 찰리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을 기억해요. 그가 라이언의 가슴을 가볍게 찌르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승리의 트럼펫 소리를 내며 몸통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귀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라이언이 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고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오랜 야생 생활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찰리가 예전에 라이언이 사용했던 익숙한 루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드러운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라이언은 수년 전 어린 송아지와 함께 했던 간단한 게임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송아지가 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으면 찰리가 송아지를 발견하면 기뻐했습니다. 더 깊은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라이언은 보호구역의 숲이 우거진 곳에서 이 게임을 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라이언은 큰 바오밥 나무 뒤에 숨었고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숨은 곳에서 밖을 내다보며 찰리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코끼리는 몸통을 앞뒤로 흔들며 과거의 익숙한 모습을 찾으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수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코끼리는 찰리 라이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끼리가 멈춰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라이언은 찰리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반복되면서 찰리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치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종종 넓은 평원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무리와 함께 지내면서 본능의 영향을 받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둘 사이의 유대감이 다시 살아나자 라이언은 수년간의 이별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엠마는 찰리가 점점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이언. 그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찰리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라이언은 하루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그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심호흡을 하고 배낭에 손을 뻗어 훈련 초기부터 애용하던 오래된 종을 꺼냈습니다. 이 종소리는 한때 찰리의 놀이시간 신호였죠. 라이언은 종을 부드럽게 울렸고 맑고 친숙한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리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크게 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소리가 불쾌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를 압도하면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은 찰리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찰리는 머뭇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종소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천천히 라이언에게 다가가 호수로 손을 뻗어 종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라이언의 가슴은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여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찰리의 몸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강역을 두고 계속 종을 울렸습니다. 코끼리가 긴장을 푸는 듯 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찰리는 무릎을 꿇고 송아지 시절 위안을 구할 때처럼 라이언의 가슴을 향해 커다란 머리를 부드럽게 구부렸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와 신뢰의 제스처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들은 깜짝 놀라 침묵을 지켰고 엠마 역시 얼굴 가득 감정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이언은 순간의 무게에 압도되어 찰리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에 기대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재회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해 갑자기 방해받았는데 더 젊고 공격적인 다른 수컷 코끼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코끼리는 나이든 코끼리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라이언이 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를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코끼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자세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관리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어린 코끼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코끼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침착한 태도는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찰리는 온몸을 일으켜 라이언과 다가오는 황소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고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엠마는 라이언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섰어요. 짧지만 강력한 시범이었으며 찰리가 한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에 대해 여전히 보호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라이언은 찰리가 자신을 향해 돌아서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이 라이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을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라이언은 다시 젊은 수사관이 된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찰리도 같은 기분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동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동물의 감성적인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영감을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